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아기 10주 된 아기의 쌍둥이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초음파로 이렇게 입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뱃속의 아기가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현대 과학기술로 뱃속의 아기를 실시간으로 움직임까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주만 된 아기도 우리랑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아기는 한 6주만 되면 태아 심장박동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랑 똑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뱃속의 아기는 사람입니다. 태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러한 태아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약물 낙태의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물 낙태는 여성 건강을 위협합니다. 약물 낙태를 통해서 여성은 출혈이나 감염, 폐혈증,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약물 낙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여성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물 낙태의 도입은 많은 여성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낙태는 태아 살인입니다. 낙태 약물은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낙태 약물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종결하는 약물입니다. 마약보다도 더 위험한 약물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약물 도입을 신중한 검토 없이 도입하는 것은 태아 살인 약물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구성원인 태아를 국가가 나서서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태아와의 생명과 여성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살아야 여성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아가 죽어야 여성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고 지금 비록 힘든 상황이일지라도 뱃속에 태아가 살 수 있어야 그 여성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아기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사망을 강요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되고 또한 그 여성에게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과정은 사라져야 됩니다. 태아를 지키는 것이 여성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가는 여성 건강을 지키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낙태약은 위험합니다. 일부 회사가 국내에 도입하려고 하는 낙태약물에는 성분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임산부에게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자궁 파열의 우려가 높은 약물입니다. 임산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약물 도입을 막아야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약물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낙태약물 도입은 태아 살인입니다. 여성 건강을 위협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낙태약물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낙태약물 도입을 막아주십시오. 태아 생명을 지키는 길에 모든 개인과 가족, 온 사회가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약 도입과 낙태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낙태약물 합법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안전기준과 전문의 관리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낙태 약물을 도입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첫째, 최근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는 약물 낙태가 낙태 수술보다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낙태 시술보다 약물 낙태에서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여성에게 미치는 위험도가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토는 태아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고 미소프로스톨은 가장 강한 자궁 수축을 일으켜 고사된 태아를 배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 9에서 16일 동안 출혈이 지속되는데 약 8%에서는 30일 이상 출혈이 지속되고 1%에서는 과다출혈로 입원이나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태 실패율은 임신 8주 이하는 2에서 6%이며 10주가 넘으면 13% 이상으로 급증하여 결국 수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궁의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약물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 같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FDA의 보고서는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뒷받침합니다. FDA는 낙태 약물 승인 이후 4,207건의 부작용을 보고했으며 이 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의 심각한 감염 사례였습니다. 2016년 이후로 사망을 제외한 부작용의 보고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건수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FDA는 해당 약물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낙태 약물 도입의 이면에는 여성의 안전보다 낙태 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낙태 약물은 단순히 여성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CDC에 따르면 약물 낙태는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73%가 급증했는데 이는 낙태 비용 절감과 규제 회피를 위해 자가 복용 낙태를 전략적으로 확산시킨 결과입니다. 낙태 약물을 복용한 여성은 시술을 받은 여성보다 출혈, 불안전 낙태 등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월등히 높지만 약물 낙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위험은 오롯이 여성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넷째, 해외 사례에 따르면 낙태 약물은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범죄 상황에서 가해자가 임신 사실을 은폐하거나 강제 낙태를 목적으로 여성 몰래 낙태 약물을 복용시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물 낙태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또 다른 폭력과 학대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낙태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은 의료윤리와 국가 재정을 훼손시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급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을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투입하는 것은 도덕적, 제도적 모순이며 의약품 판매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간편하고 안전한 대안이라는 홍보와는 달리 낙태 약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가 아닌 여성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편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면서도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상업주의와 편의주의에 편승한 비윤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낙태 약물 도입 국정과제를 즉각 철회하라.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3일에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낙태 약물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한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난 정부들도 불허한 낙태 약물을 이재명 정부는 왜 국정과제로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가?
지난 정부 때도 식약처는 낙태 약물 미푸지 미속 허가 신청에 대해 법률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불허를 방침해 반복해왔다. 안정성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선택이자 국민 안전을 무시한 폭거이며 생명경시 풍조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처도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이유는 낙태 약물이 과다출혈, 감염, 폐혈증,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여성의 신체에 위협적인 약물이자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자궁 파열 및 영구 불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FDA는 낙태 약물을 허가한 이후 4,207건의 부작용을 보고받았으며 그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은 감염 사례였다. 또한 최근 국제 연구에 따르면 약물 낙태의 합병증 발생률은 시술 낙태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해외에서는 낙태 약물이 여성 보호가 아닌 오히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여성 몰래 음료 등의 낙태 약물을 타서 복용하게 하거나 성매매, 인신매매 조직에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낙태 약물은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착취 수단이 될 위험이 크다. 약물 낙태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임신 10주의 태아 모습은 얼굴도 손가락, 발가락도 심장도 우리와 똑같이 구성된 이미 인간의 모습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낙태 약물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닌 한 생명을 종결하는 약물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선택은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 장려와 생명보호 정책이지 생명을 끊는 약물의 제도화가 아니다. 국정과제는 국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낙태 약물 도입은 생명 보호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결정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치명적인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우리의 요구,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장려하는 존속 살해 제도이다. 낙태 약물 도입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낙태 약물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 정책의 이름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정부의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 2025년 8월 25일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감사합니다.